오늘은 그 개념을 주제로 한 사진. 우리가 보통 사진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물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보통 많이 찍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폭포라든지 바다, 놀이공원, 또 뭐 극장 안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만질 수도 있고 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있는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다루는 게 바로 그러한 물성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사진에서는 이 개념을 주제로 하는 물성을 갖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을 주제로 하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주제로 한다 그러면은 좀 어렵고 그렇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콜린 플럼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여류 사진가예요. 그래서 주제가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 애니멀. 동물과 사람과 사이의 관계. 그래서 동물이란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또 반면에 동물에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들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떠한 사진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진들을 좀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몇 장의 사진을 우리가 봤는데 한 장 한 장 좀 얘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동물을 우리가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물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은 동물원에 동물 북극곰이죠. 한 마리가 있고 그 옆에 보게 되면 한 가족이 동물원의 곰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뒷 배경은 자연처럼 만든 가공한 자연이 펼쳐져 있어요.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좀 얘가 사는 데는 어디였어요? 흰 곰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이렇게 바위가 있고 숲이 있고 이런 데서 사나요? 그쵸? 우리가 알기는 곰 중에서 흰 곰은 북극곰이잖아요. 그쵸? 아마 보통의 곰이 여기에 등장했으면 우리가 좀 이질적이고 낯설은 느낌을 안 받을 텐데, 하얀 곰인 거 보니까 당연히 북극곰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주변 환경을 얼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북극과 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줬어야 되는데 이 동물원은 곰을 배려하지 않고 인간을 배려한 그러한 환경을 갖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작은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망아지? 어린 말입니다. 조랑말, 그쵸?
그리고 옆에 뭐 서커스 단원처럼 보이는 여자 성인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커스에서 어떤 재롱을 피우는 나름대로 개인기를 발휘하는 그런 어린 망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의 동물은 그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서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그 뭐 북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 있는 동물과 자연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갖다 박제화 시켜가지고 역시 가공한 자연에 배치시킴으로 해서 이 자연사 박물관의 목적은 방금 전에 그 동물원은 어떤 인간이 또 아이들이 그 즐기는 어떤 놀이공간도 될 수가 있고 또 아이들한테 동물의 어떤 생태를 갖다 보여주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자연사 박물관은 놀이의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적으로 교육을 목표로 하는 동물의 어떤 생태라든지 생리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천장에 새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폐쇄된 공간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일은 없고 우리가 추측하기에 이 새들이 박제화돼서 그렇죠?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간을 장식하는 이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냐는 것은 지금 작가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특성은 다큐멘터리적인 요소하고 순수 예술적인 요소를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설명적으로 사진을 보는 순간에 관객이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지? 아리송하게 의문점이 남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큐멘터리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러한 그 전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보는 순간에 바로 상황과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쉽게 전개되는 그러한 사진도 보여주고요. 또 때로는 이와 같이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기에 여기에 박제된 새들을 갖다 이렇게 여러 마리 천장에다 매달았지 하는 궁금증을 유발케 하는 이 사진만 보면은 여기서는 순수적인 그러한 그 본인의 성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까요? 자, 사진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여기서의 동물은 어떠한 역할로 등장하는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여태까지 전개가 됐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요소가 동물의 요소로 등장을 하나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게 모자 상점이에요. 아니 모자를 만드는 상점보다는 만드는 어떤 공장인가? 여기 여성의 아주 멋스러운 모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 깃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새의 깃털을 뽑아서 이쁜 모자를 장식하는 요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동물원에서의 어떤 그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동물이 있었고 또 역시 서커스에서 재롱을 피면서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그 신체 일부를 갖다가 사람이 인간의 미를 가꾸는 그러한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새들, 그러한 새들이 깃털 때문에 유기냐 이런 데는 현대인보다도 그 어떤 그 토착민들이 어떤 추장 같은 사람들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추장의 모자에
그 아름다운 그 지역만 있는 아주 새 아름답고 그 막 화려한 그러한 깃털을 갖다가 꽂는다는 그러한 활용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권위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그 새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깃털이 이용되는 그러한 사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이 드디어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모습이 티셔츠 위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프린팅이 된 거예요. 이 동물의 역할은 뭐예요? 옷에서 역시 장식의 역할을 하는데 동물의 어떤 종이 뭐예요? 어떤 사슴, 연약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귀여운 이러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작가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를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요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요것은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동물의 역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디자인의 역할로서. 그렇죠? 근데 요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요것만 바로 찍게 되면 너무 직접적이죠. 너무 설명적이죠. 너무 뻔하죠. 그래서 살짝 이 옆에 아이를 놓고 아닌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것처럼 약간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장 안에 새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옐로우, 그린, 이게 앵무새 계열인지 아니면 인꼬, 네. 그래서 색도 아름답고 아마 우는 소리도 굉장히 아름다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를 갖다가 새장 안에 키우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새장은 어때요? 새장도 어떤 창가에 걸어놨다든지 마당의 처마 밑에 걸어놨다든지 그러면 지금처럼 아주 좀 안쓰러운 느낌이 덜할 거예요. 새장에 갇혔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새들한테 굉장히 좀 안쓰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 주변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냉정한 차가운 그러한 이 스틸은 현대의 상징이에요. 스틸 중에서 이 스테인레스 같은 이 물성을 차갑고 반사시키는 이러한 물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현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공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의 어떤 심정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 작가의 진가가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동네 골목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물을 반려동물로 해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키우시는 가족의 일원으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 작가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는 존재한다. 이 지구에 같이 존재하는 식물과 동물은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부수적인 존재로 머물고 있다. 그렇게 대접받고 있다. 그거 아니지 않는가? 이들 또한 지구라는 별의 행성의 주인이지 않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관심 두지 않고
스쳐 지나갔던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술의 역할 중에 하나는 화두를 던진다는 표현을 가끔 써요. 화두를 던진다. 이 화두를 던진다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점, 타이틀을 갖다가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을 한 세 번, 새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술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에서 인간들의 삶에서 우리가 모르고 간과했고 스쳐 지나갔던 틈에서 있는 현실에도 존재하는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화두를 던진다는 말과 더불어서 예술 쪽에서 간간히 쓰는 또 다른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담론을 형성한다. 담론을 형성한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화두를 던진다. 담론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화두를 던진다는 것은 질문의 명제를 제시하는 것이고, 담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그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황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내가 몰랐던 것을 듣고 새삼 깨닫게 되는 이러한 것을 담론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은 장식적이고 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역할로서 의무 또한 있습니다. 모든 예술이 사회에 대한 의무와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의 성향에 의해서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 우리의 삶에 의문점이 많은 사람,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작업의 어떤 그 방향이 맞을 수 있어요. 왜? 적극적으로 그러한 단체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어떤 상황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활동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활동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예술입니다. 자, 다시 이 작가의 제가 그 주제 자체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 자체가 기가 막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개념을 주제로 한 그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 개념이라는 건 사실 개념을 주제로 했다 그러면 사실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이 작가의 그 작업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냥 충분히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나 또한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을 갖다가 타켓으로 하고 풀어나가는 작가도 있겠습니다만 이 작가는 개념에 대한 접근이 우리가 좀 그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까다롭게 그 먼 곳에 있는 그러한 작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또한 팔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가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작가는 한 카트 한 카트가 완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물, 생명을 잃고 박제되어 있는 동물, 또 디자인적으로 어떤 그 캐릭터가 디자인화돼서 상품화되어 있는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뭐예요? 어떤 그 생선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어떤 냉동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얼어있는 상태 같은데. 여기서 지금 주인공은 얘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진은 주역이 하나 독단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연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주인공이에요. 초점이 맞아 떨어져 있고 또 그 눈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얘만 달랑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주인 혼자서 쇼를 하기에는 조금 작품이 좀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얘예요. 이 공간은 그 생선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 자체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섬찟한 어떤 그 부분이잖아요. 생선의 한 부분. 그것도 이런 그 눈과 그 위쪽 부분인데 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은 어때요? 굉장히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천진난만한 아이예요. 우리가 이 물성을 갖고 있는 얘를 보고 느끼는 느낌과는 정반대의 느낌을 뒤 배경에서 포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격차를 갖다 벌어지게 하면서 좀 더 극대화시킨다고 그럴까요? 얘가 만약 부엌에 도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어울리는 공간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식탁도 어떤 조리하는 그런 조리대도 아니에요. 식탁 같은 데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있을 아이가 아니에요. 도마 위에 있든지 냉동실에 있든지 아니면 생선 가게에 판매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가정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그 공간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한테 약간의 충격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한 카트 한 카트의 완성도가 뛰어나다. 그러한 성향이 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공을 했겠죠. 생명이 끊어져 있는 한 쥐죠. 그렇죠? 여기에 뭔지 아시죠? 파리.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쉬운 또 의미죠. 그렇죠? 얘는 이미 그렇죠.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서워서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 떠난 상태죠. 얘는 어때요? 여기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애죠. 그렇죠? 얘가 왜 여기 있을까요? 생명의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알을 까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얘가 파리가 얘 먹지는 않지 않나요? 먹기도 하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 떠난 어떠한 하나의 그 어떤 오브제, 옛날에 생명을 가졌던, 이미 생명은 떠났지만 거기에 얘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그 어떤 그 동물의 생명의 순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요것만 달랑 보여주게 되면 역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옆에 얘들 저 뒤에 포진시킨 거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작가는 다큐멘터리적인 성향과 순수 예술적인 성향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았으면 이거 그냥 직방적으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옆에 이 붉은색을 넣고 저 뒤에 역시 평화로운 그러한 초원, 삶과 죽음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역시 삶이 떠난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왜? 의미들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구 환경의 오염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작가 역시 그러한 것을 소상하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추측케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작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보를 다 공개하고 보여주게 되면요, 관객은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한데 약간의 궁금증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보여주되 이 상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까 사진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죠. 그렇죠? 자, 역시 방금 전에 그 생선의 한 부분과 천진난만한 귀여운 여자아이의 대립을 봤어요. 대조를 봤어요. 극단적인 것들이 대조되면서 한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평화로운 아이의 가정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약간은 그로데스크한, 약간은 그런 뭐 위험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약간의 그 흉측스러운 그 모습이 좀 돋보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있는 풍경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웃포커스된 이 그 석양의 붉은색 것, 이 어떤 도시의 아웃포커스된 그 형태와 그 아래 아마 바다로 추론이 되는데, 추측이 되는데, 그리고 약간의 여기 보세요. 그 가로등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자, 제가, 요건 뭘까요? 홍합. 진짜? 처음 언뜻 보면은, 그쵸?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유심히, 아까 지금 이렇게 대충 보시다가, 지금 눈에서 생기가 나면서 보고 계세요. 뭐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홍학이 진짜야? 가짜야? 진짜 살아있는 홍학이야? 아니면 가공해서 만들어진 홍학이야? 그걸 찾고 있어요. 왜?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가의 작전이 있잖아.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보는 순간에 아, 홍학이네? 아니면 꽃밭에 놓은 가짜 홍학이네?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겠죠? 역시 작가의 영리한 영리한 작가는 이것을 아웃포커스 시킴으로 해서 잠시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한두 번 정도 교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란이라는 건 뭐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 정답을 주지 않고 그 대상, 관객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게 일부러 모호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 교란이라고 그래요. 그랬던 이유는 바로 작가가 이 작품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관객의 머릿속에서 좀 더 많이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란이라는 작업은, 교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방법론은. 왜? 관객들은요, 냉정해요. 못 잃어요. 나빠요. 나쁘다는 건 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시를 한다? 여러분들 가족,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작품을 얼마나 열심히 봐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나가다 쓱 들어온 사람들, 누구 오는데 쫓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보는 동 마는 동. 그러면요, 여러분들 전시할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스쳐가는 불특정 다수의 눈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송하게 한다, 정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서 관심을 유도한다. 얘가 초점이 맞았으면 너무 뻔했을 것 같아. 그치? 진짜 자연과 문화의 뭐 대립.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떤 이안 스텔라, 그쵸? 뉴욕의 밤을 찍었던 그 작가의 작품을 기억하시죠? 거기서 보면은 그 밤의 도시의 빛, 컬러, 그쵸? 문화적인 컬러와 하늘과 그 안개 낀 날의 그런 그 공기, 대기가 갖고 있는 자연의 컬러와 빛과 컬러가 만나는 조화와 부조화를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작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조입니다. 비교입니다. 아까 생선의 한 부분과 평화로운 천진난만한 아이하고의 대조도 그랬고 여기서는 자연과 문화의 대조죠. 인공의 대조죠. 네. 이 작가의 작품은요. 관계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작가처럼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오브제 사이의 관계도 관계로 작품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그 물건들을 오브제만 찍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겨준 반지 하나? 첫사랑이 나한테 조그맣게 보여준 쪽지인데 결혼하면서 그거 들킬까봐 찢자니 가슴이 찢어지고 찢는 순간에 내 기억과 나의 그 연민과 이것이 날아갈까봐 몰래 꽂붙였던 그런 그 편지지. 뭐 첫 월급 탄 뭐 월급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가 어디 길을 잃어서 골목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그 와중에 또 샀던 그런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 오브제들은 어때요? 오브제들만 찍어. 오브제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 인간과 물건하고의 관계가 그 작품의 주제예요. 사진에는 오브제가 나타나지만 그 오브제에 담겨있는 스토리텔링이 작품의 주제죠. 그 스토리텔링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계성이 없어요. 그 작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작가한테만. 그 바로 인간과 오브제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스텔라의 작품에서는 뉴 칼라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라고 우리가 퉁쳐서 얘기하는 그 문화가 특히 스텔라에서는 자연의 색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진에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약간의 이질적인 불협화음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에 굉장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 동물을 갖다가 인간이 권력을 갖고 폭력적으로 착취하더니 드디어는 예술의 작품으로 또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미술관에 장식하기도 합니다.